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장학재단 인사부의 김영민 대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저희 채용 전형, 그리고 기타 사항 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일단 PPT에 보시는 거는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라고 저희 대구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협의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업을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준정부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저희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이랑 준정부 기관이랑 기타 공공기관 이게 뭐지라는 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먼저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을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350개 기관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라운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보시면 직원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 10억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한 해 예산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준정부 기관을 보시면 직원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 10억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50% 미만인 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도 아닌 기관을 이제 일컫습니다. 밑에 이제 표 2라운드를 보시면 그러면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또 총 수입액 중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아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랑 한국가스공사가 주로 예가 될 거고요. 준시장형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3라운드를 보시면 그러면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이랑 위탁집행형 두 군데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재정법 법에 따라서 이제 기금을 관리하거나 또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인데, 대표적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이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 아닌 이제 준정부 기관을 말하는데, 저희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저희는 대구시에 있으니까 대구 상수도 공사 이거는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를 보시면 지방공기업은 직접 경영하냐 간접 경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상수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를 보시면 이제 시에서 출자했거나 출연했거나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출자 기관은 대구 같은 경우는 엑스코,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대구의료원, 대구 테크노파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공기관과 이제 지방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이제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알리오라든지 자발리오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나이 홈페이지나 클리나이 자플러스에서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라든지 채용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알리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갔었을 때는 좀 개편 중이어서 좀 디자인이나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큰 기능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리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경영 공시를 클릭하시고 기관별 공시를 들어가시면 이제 기관명을 검색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항목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신규 채용 현황이라든지 임직원 채용 정보, 직원 평균 보수 부분 등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회사의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그 22번 주요 사업이라든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경영 실적 평가 결과, 경영 혁신 사례, 이제 이런 항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요 사업을 이제 클릭을 했는데, 주요 사업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재단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세로로 쭉 나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는 이제 저희의 그 사업별 예산과 결산 자료들이 등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사업별 소개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을 클릭을 하면 국가장학금의 사업 목적이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뭐 한국장학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한국장학재단 소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저희는 이제 2009년 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 설립 목적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 5월 7일 이제 저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12년 1월에는 국가장학금이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저희가 블라인드를 이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재단법이 개정되어서 원래는 이제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던 사업을 중등교육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는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이제 개관하였습니다. 예, 이건 저희의 이제 조직인데 사본부 19개 부서, 1실 9개 지역센터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장학본부, 금융복지본부, 경영혁신본부, 고객지원본부 이렇게 본부 단위로 이제 밑에 부서들이 쫙 있고요. 장학본부는 말 그대로 장학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본부고, 금융복지본부는 대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본부, 경영혁신본부는 이제 지원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지원본부는 이제 고객 접점 역할을 수행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별도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센터가 있는데, 지역센터는 이제 고객지원본부 밑에 지역총괄부가 있는데, 그 지역총괄부 밑에 이제 9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충북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5개 광역시와 특별시에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이제 예산표인데요. 2021년 기준이고 저희 총 예산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대구시 올해 2022년 예산이 10조 한 1천억 원 되고, 대전시가 한 7조 8천억 되는데 거의 한 개 도시의 광역시에 이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 사업을 보시면 4조 2천억 원이고, 학자금 대출 사업은 3조 8천억 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 2천억 원, 고유 사업으로 2천억 원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이제 많은 대학생분들이 아실 텐데 총 이제 3가지가 있고, 1유형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소득분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이제 유형이 있고, 또 다른 2유형은 이제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이제 2가지가 있고요. 이제 본인이 소득이 생겼을 때 취업 후에 이제 상환을 하는 학자금 대출과, 아니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상환을 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 연합 기숙사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기숙사가 서울 수도권에는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에 연합 기숙사를 1호를 이제 개관을 했고요. 이제 주거 공간 말고도 뭔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좀 공간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지역 연계 인재 육성 허브 기숙사로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1학기에 이제 1000명 수용 규모로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TA는 없는데
저희가 또 창업 지원의 기숙사를 이제 19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개관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고 거기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뭔가 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제 뭐 자문위원분이랑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같이 거주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이제 그런 좀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졸업 후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고졸 이제 학력을 가진 이제 학생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진학을 희망할 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 대학생 근로장학금인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희가 이제 교내외 근로지를 학교 외 근로지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은 이제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청소년이 멘티가 되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식 나눔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장학금을 받는 거고 다문화 탈북 학생은 이제 멘티가 다문화 탈북 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원 장학 이제 교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예, 이제 한국장학재단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체험형 인턴을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기타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신입 직원 채용 그러니까 저희는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 현황은 이제 2014년부터 21년까지 쭉 한번 나타내 봤는데 21년의 경우에 3,200명 정도가 지원했고 경쟁률은 이제 169대 1.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21명 채용을 진행했고 실제로 정규직 전환으로는 19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이제 90% 이상 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입니다. 공고 및 접수,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실무 면접, 심층 면접 이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공고 및 접수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가족 관계 등을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고를 할 때는 좀 16일 동안 공고를 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S 기반 직무기술서를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 재단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류 전형인데 이제 여기 PPT를 보시면 케이스 1, 케이스 2, 필기 전형 운영 채용을 할 때, 미운영할 때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채용형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케이스 1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서류 심사를 하지 않고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부 심사가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는 다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격이 되면 다 필기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파란 하늘색 표를 보시면 경험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문항 미기재 또는 특정 문자를 반복 기재 그리고 문항별 20% 미만 기재 또 문항 중 2개 이상을 동일하게 작성 그러니까 1번 문항, 2번 문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문항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는 저희는 이제 불성실 작성자로 봐서 이제 불합격을 시킵니다. 예,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객관식 50문항 60분 동안 이제 보게 됩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 이해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보게 되고요. 직업 수행 능력 평가는 이제 약간 전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50문항 60분 동안 하게 되고 이건 작년 기준인데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행정과 IT 개발 운영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했고 일반 행정은 경영, 경제, 민상법 이 분야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IT 개발 운영은 프로그래밍, DB, 자료 구조, 정보 보안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은 이제 주로 상식, 일반 금융 경제 위주로 출제하였습니다. 예, 실무 면접입니다. 실무 면접은 이제 개인별 PT, 조별 집단 토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PT 면접은 말 그대로 이제 지원자 개인이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생각했다가 이제 개별로 전문가 분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토론 면접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수의 면접자와 토론을 하고 이제 그걸 외부 전문가가 이제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접을 볼 때는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무래도 논리적인 생각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자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심층 면접은 저희 마지막 이제 면접인데 이제 저희 뭐 각 공공기관마다 모든 이제 인재상이 있겠지만 저희 인재상은 이제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성이 있고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인재 이러한 점에 좀 차관을 둬가지고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기본 자세, 직무 적합도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또 참고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이전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라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이제 이전 지역 인재라고 하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 소재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전 지역 인재 대상이고 이거는 이전 지역 인재는 이제 정부에서 의무 채용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2018년부터 매년 올라가고 있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30% 이상 이전 지역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 직급 체계는 6직급 체계로 되어 있고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면 5급과 6급을 채용을 하고요. 5급은 대졸 수준, 6급은 고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위는 이제 본부장, 부장실장, 팀장, 센터장, 팀원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승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이제 3년에서 5년 상이한데 5급 직원으로 들어오시면 최소 5년이 이제 경과돼야지 승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 초임이 평균 보수인데 이제 알리오 기준으로는 신입 직원 초임이 4,340만 원입니다. 이제 이것도 알리오 들어가시면 이게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항목이 어떤 건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1인당 평균 보수는 이제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복리후생인데 저희는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로서 가족 참여 문화행사, 경조사 지원, 기념일 지원, 창립 및 명절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제 뭐 고교 자녀 학자금, 한국교직원 공제에 가입 이런 복리후생이 있고 또 자기개발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과 사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선택적 복지 포인트라 해서 이제 처음에 입사하시면 약 한 8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넣어드리거든요. 그걸 또 자기개발 활동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직무 역량 향상 과정 지원을 위해서 중장기 전략 육성 과정과 우수 직원 연수, 전문 자격 취득 지원, 자기 능력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채용 설명회를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 국가장학금으로 무려 4조 1,326억 원이 지원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런 그 장학금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했는데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요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리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출 사업과 장학 사업과 기숙사 사업 그리고 인재 육성 이제 사업 4가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고 네. 생활비 대출도 해주고 있고 장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한테 주는 이제 장학금 사업도 있고 아니면 소득 분야에 따라서 이제 지원해주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사업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기재부로부터 이제 복권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또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연합생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거 공간 서울 경기도권에는 이제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주거 공간에서 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창업 지원형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이제 정부 말고도 다른 뭐 민간 뭐 업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를 받으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써달라,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까 슬로건 중에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요. 지금 하시는 그 업무나 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소중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관에서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채용 계획을 앞두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좀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일단 뭐 확실하게 좀 정해진 걸 말씀드리면 상반기 채용이 좀 계획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32명 이제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 채용 공고라 해서 이제 지원서 접수 전에 미리 이제 채용 일정을 이제 공고를 하는데 아마 뭐 설 지나고 2월 초중순쯤에 이제 안내를 할 것 같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그게 이제 32명 채용이고 아마 7월 1일자 임용 예정으로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 22년도에 상반기 채용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 지나고 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발빠르게 또 공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앞두고 계신데 지난해 그 채용 제도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지난해 채용 제도와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 상담 부스를 하면서 좀 질문받았던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무 면접 부분에서 좀 많은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PT 면접이랑 이제 토론 면접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제를 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줘가지고 지원자들이 이제 개인 발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지원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PT와 토론을 할지 아니면 각각을 줄지는 지금 좀 아직 결정 중에 있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최혜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체험형 인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용 담당자분께서 서류를 보시는 입장으로서 체험형 인턴 일반 행정 채용 분야의 직무 교육은 직무 코드가 모두 99, 또 사무행정인 점을 고려해서 사무행정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사무행정뿐만 아니라 인사, 회계 등 여러 종류의 직무 교육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다 있으면 좋겠죠. 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를 하시면 종합직이고 그리고 정말 2년마다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사업부서에서 근무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영평가를 하는 이제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또 인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역할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회계나 인사 쪽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무행정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답변을 기다리시면서 또 이렇게 이어서 주셨어요. 위 질문과 연계해서 후자라고 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직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혹시 권장해 주실 만한 직무 교육 분야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미리 준비를 하시려나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네. 뭐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력을 보지도 않고 전공도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딱 채용이 딱 됐는데 뭐 심리학과 직원이 이제 채용이 된다든지 뭐 당연히 뭐 경영 경제도 채용이 된다든지 법학과가 채용된다든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좀 지원자들이 좀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최대한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면접을 보시든지 뭔가 면접할 때 얘기를 할 거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2021년에 시행됐었던 사무행정 분야 채용의 NCS 직무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동일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뭐 네. 코드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작년 채용 기준이고 올해 채용도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코드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할 만한 것은 역시나 채용 공고를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을 네.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영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급 사무직 필기 전형에서 전공 시험의 경우 경영, 경제, 민상법이 1대 1의 비율로 출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형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제 경영 위주로 좀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경영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체험형 인턴 관련 질문입니다. 체험형 인턴 수료자들 중에서 우수 수료자를 선발한 다음에
한정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 수료자는 채용한 인턴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만 선발이 되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우수 이제 체험형 인턴을 선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점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고 그 체험형 인턴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좀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뭐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제 PT 이제 체험형 인턴 분들을 대상으로 PT를 진행을 해서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평가를 해가지고 체험형 인턴을 선발을 하고 그 비율이 뭐 한 명, 두 명 이거는 아니고요. 뭐 매년 다르겠지만 한 70% 정도, 40% 정도는 우수 인턴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우수 인턴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고요. 자, 이런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채용형 인턴 관련 질문입니다. 채용형 인턴 서류 전형에 해당하는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가요? 예,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서류 전형이 이제 뭐 적부 심사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소개서랑 그 자격 사항들이 이제 면접에 계속 쓰이거든요. 특히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들이 빨리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자격증 이런 거를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전공 또 NCS 공부 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알리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한국장학재단에 관련된 좀 정보들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장학재단 채용을 준비할 때 이제 알리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별 예산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예산을 추이를 보면 이제 한국장학재단의 어떤 인력 구조라든지 사업 배분,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신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알리오 들어가서 뭐 주요 사업이라든지 뭐 경영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단 홈페이지나 보통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 항목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기관이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 뭐 1, 2년치 정도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좀 경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장학재단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장학재단의 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알리오를 들어가셔서 지금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신 질문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알리오를 또 활용하시고요. 또 듣기로는 그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재밌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튜브에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에 저희 신입 직원이 브이로그를 찍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브이로그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네, 정말 그 실생활을 그대로 담았던데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신입사원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무 수행하는 부분들도 나오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채용 설명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미션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한 단어의 키워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드에 생각을 해서 적어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제가 이 기관을 만나면서 조금 심쿵심쿵했었던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채용 설명에 함께 하셨고요. 자, 한마디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전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은 꿈이다. 네.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도 받았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졸업을 좀 빨리 해서 이제 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또 뜻하지 않게 저도 여기서 들어와서 또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되게 한국장학재단은 저한테도 꿈인 것 같고 또 많은 대학생분들한테도 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한국장학재단은 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